안녕하세요. 캐드 해박의 캐드 수술 지도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0년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7월 11일 그 2교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. 1교시 해설을 하면서 형태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좀 간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뭐 1교시, 2교시 문제가 이렇게 미러식이나 이런 식으로 형태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죠. 그러니까 오늘도 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형태예요. 1교시에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돌출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 부분이 파여 있었는데 지금 맞네요.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미러 형태로 돼 있고 차이점이 그 1교시에서는 이제 외접원이었어요. 근데 2교시는 보니까 이제 내접원으로 돼 있네요. 원 안에 다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를 내접원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 내접원으로만 바뀌어 있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형태가 똑같네요. 반대로 그냥 미러, 캐드 명령어상 미러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. 같은 방법이에요. 수평면을 찾습니다. 제일 높은 수평면. 이 부분이 되고요. 그게 정면도, 이게 어떻게 수평면이냐. 만약에 등각투상도가 없다고 했을 때, 이게 어떻게 수평면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. 그거는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그냥 수평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수평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예전에 이제 ATC 시험에서는 이게 없었죠. 그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얘가 수평면이네. 그러니까 등각투상도 제시가 돼 있으니까 얘 보시고 이 부분인데 수평선으로 돼 있구나. 그러니까 수평면이 맞아.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만 판단을 해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자, 이 부분 해치가 빠졌네요. 여기는. 자, 이제 돌출된 부분의 면, 그 부분도 수평면. 왜? 어떻게 수평면이야? 이러면 자, 정면도에 이렇게 우측면도 이렇게 수평선으로 돼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평면이 맞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신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그 평면도 좌측 부분이 보통 이게 낮으면 그 높이가 낮으면 우측면도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려져서 그 수문선으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런 관계들 좀 숙지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진 부분이죠.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평면도 기준으로 수평선, 수직선상으로 꺾인 각이 아니고 수평, 수직으로 다 같이 동시에 꺾였기 때문에 자, 여기 그 정면도상에서도 이렇게 찌그러진 면으로 보이는 거고 이게 경사가 졌다는 거를 단서를 주는 건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70도라는 각을 갖고 경사가 졌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관계는 그 7월 11일 1교시를 좀 또 중복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좌표, 중요한 건 이 좌표의 관계가 얘랑 이렇게 만나는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자, 요거 뒤에 파인 부분, 요 파인 부분이에요. 이게 조금 편한 게 뭐가 편하냐면은 그나마 이 그 우측면도에서는 실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보인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뭐 수문선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실선으로 보이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편해 보여요. 제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이가 35만큼 여기요. 35만큼 파여 있고 그 평면도에서 영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형태를 이룬다는 거. 이 형태가
35만큼 파여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형태를 파악을 분석을 했고요. 자, 이제 시험을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위치 좀 맞추고요. 위치 좀 맞추겠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축척은 지금 2분의 1이고요. 제시된 사이즈는 A4겠죠. 그러면 일단 A4 사이즈를 그리고 2배로 키워 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 영역에 이제 초반 작업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치수를 보시면서 항상 어디부터 작업을 할까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런데 1교시에도 그랬듯이 지금 2번 그 시험은 동시에 전체 외곽 사이즈를 그리기에 약간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 평면도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. 이게 다각형을 써서 이 치수가 정수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평면도 먼저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릴 중심선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 50인 원을 그리겠습니다. 반지름 50인 원을 그리고 다각형 폴리곤에서 육각형 진행해 주시고 중심점 잡아 주시고 이제 원 안에 다각형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4접원이에요. 그러면 I 옵션 중에 I 그 다음에 형태 요 형태 만들어 주시고 반지름 50입력 형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상선 잡아 주고요. 잠깐만요. 이거 꼭 이러네. 잠깐만요. 자, 이렇게 가상선으로 바꿔줬습니다. 그리고 요 대각선에서 평면에서 28 옵셋 하고 요 대각선에서 20 옵셋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바닥에서 그만큼 옵셋을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각형 폴리곤으로 다각형을 만들면 P라인으로 잡혀 있으니까 익스플로더로 분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옵셋으로 영역에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옵셋 9를 갖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선들 좀 정리를 할게요. 7, 이렇게. 7만큼만 띄워봤어요. 이번에는 7. 여기서 이제 7만큼만 나가게. 그 다음에 요 대각선 하나 작업해야 되겠죠. 이게 뭐예요?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다 있어요. 이 선이 뭐예요? 이 잘린 선인데, 이거, 내 형태가 구분이 안 간다. 그러면, 형태가 구분이 안 가도 이런 선들 있죠. 이런 선들은 그릴 수 있잖아요. 이건 시험이니까 그때 그냥 그리셔야 돼. 아니면은, 여기 있잖아요.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, 공간감이 원체 좀 약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시험이니까 그냥 그리시면 되잖아요.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. 끝나고 나서, 공부하고 나서.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요라고 하면 슬픈 일이 발생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선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. 이렇게. 자, 중심선. 그 다음에 얘도 같은 선이네요. 자, 그 다음에 얘만 수문선이죠.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주고 이제 이렇게 수문선으로 만들었습니다.
자, 어디 볼까요? 전에 한번 이 선을 빠뜨려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. 이렇게 되면 평면도가 끝났어요. 자, 이제 평면도가 끝났으면 이제 각 영역, 정면도, 우측면도에 이제 제일 큰 사각형 사이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측면도에서 선을 하나 그려서요. 이 왼선이에요. 이 왼쪽 선을 그려서 정면도의 제일 밑에 있는 선과 이렇게 투영을 하겠습니다. 만나게 투영을 해가지고요. 여기서 45도 선을 만드는 거죠. 이렇게. 자, 45도 선을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대쪽에서 투영을 해서 아이고 자, 투영을 해서 선을 또 이렇게 하나 내렸습니다. 그리고 높이는 정면도에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102 102 나누기 2를 해줄게요. 옵셋 위아래로 옵셋을 하겠습니다. 자. 꼭 정면도 먼저 외곽 형태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지금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100이라는 높이, 이 선과 이 선이 100이라는 높이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투영을 해서, 잠깐만 이거 중심선으로 안 바꿔놨네요. 이렇게 2만 띄겠습니다. 2. 예.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외곽선을 만들어 줘도 되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꼭 제가 이제 꼭 이런 경우는 아마 그 1교시에서 제가 정면도 쪽 먼저 외곽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우측면들 여기서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. 근데 치수를 알면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제가 그냥 그 등각투상도의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그렇게 좀 어떤 정형화된 작업 형태로 제가 하려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작업 방법론에 대한 차이니까.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좀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. 저도 이거를 아마 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그 작업 방법이 바뀔 거예요. 그 방법을 내내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, 이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컨디션이라든가 그때그때 제가 느낌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는 그 좌표를 따오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. 다 좌표를 따오는 거예요. 뭐냐면은 이 부위가 좌표죠. 이 좌표를 찾는 게임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CAD 작업은 다 이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어떤 저는 게임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서 저는 일을 합니다. 그럼 작업이 좀 수월해져요. 자, 그 다음에 단독으로 그릴 수 있는 거, 먼저 요거 선을 이렇게 하나 해서 로테이트, 여기가 70도니까 20도겠죠. 여기가 이제 직각은 90도니까 20도만 회전, 20도만 회전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위를 마무리해주고 얘는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죠. 자, 그럼 이제 투영이 시작되겠죠. 이 선을 먼저 그리는 이유가요, 뭐냐면은, 자, 이게 없다고 치겠습니다. 그럼 이제, 자, 투영을 하겠습니다 해요. 그러면, 선 그리겠죠, 하나. 그래서, 자,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,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렸어요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점을 알면 좋은데, 그럼 여기까지 그려놓고 이 점이 어느 점이지? 요 대각선 이 점이구나. 그럼 이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끊기죠. 흐름도 끊기고, 물론 흐름을 끊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또 그어야 돼.
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작업이 여기를 하다 말고 가면 나중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뭐지? 아니면 여길 또 어떻게 했지?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냥 그거는 내가 극복을 하고 해소를 하면 돼. 또 바로 여기 했지.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저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대각선이 필요하고 요 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요 좌표가 필요하니까 여기 두 개가 만난 요 좌표. 그러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하자. 그럼 좀 낫지 않겠냐? 그거예요. 그래서 70도 회전된 선을 그렸고 여기서 뭐 할 때마다 저도 방법은 틀릴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런 지금 설명해 드린 방법 뭐냐면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. 제가 아까 캐드는 좌표를 찾는 게임이에요. 이 좌표를 찾아서 쭉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이 지금 이 빨간색 이 점이 이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캐드는 좌표를 찾는 게임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. 그게 더 수월하다. 정말 수월해집니다. 자, 일단 여기를 작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선을 그리죠. 나와 있는 선.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나와 있는 선 하나 그리고요. 자,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여기죠. 똑같아요. 이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높이는 지금 보면 이 대각선 꺾인 이 부위니까 이 대각선의 이 끝점 하단선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선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중간에 맥이 안 끊기려면 그리고 안 헷갈리려면 자, 이렇게 해서 선을 날려서 여기죠. 여기까지 날리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죠. 사실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하면 내가 검토가 한번 가능하죠.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 선 맞아. 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. 얘랑 맞다라는 거. 이 점과 이 빨간 두 개가 맞다. 위치가. 그 검토를 나중에 지워도 되니까. 그 다음에 선을 그래서 이게 맞아.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기왕에 레이어까지 정리를 하시면 딱 보면 깔끔하죠. 그 다음에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은 육각형 이 점에서 내려온 선과 여기 이 점 대각선과 육각형 세로선이 만난 이 점의 교차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이다. 선을 그리는 대신 레이어를 저처럼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0번 레이어를 쓰셔도 돼요. 그럼 다 지우면 되니까 어차피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레이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. 이거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됐어. 그리고 이렇게 손 내려서 1단락을 시키면 되겠죠. 이렇게 이게 좀 깔끔하다는 거죠. 아닌가요?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. 정답은 아니에요.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부분이죠. 요 부분. 이 돌출된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 돌출된 부분에 관련된 게 좌표가 이렇게 5개가 있죠. 관련된 좌표. 여기서 다 내리면 돼요. 일단 옵셋 20, 옵셋 38 해놓고요. 얘랑 만나는 섬을 다 연결해 주면 되니까 해볼까요? 얘는 할 필요가 없죠. 겹치니까.
이렇게 잘라줘요. 먼저 이렇게 해줘도 돼요. 이게 좀 간편하니까. 여기도 없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아예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선을 하나씩 날려요. 자, 이 선, 이게 이제 스문선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자, 이 선, 여기 또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실선을 하나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점, 아이고, 이 점이죠, 이 점.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세요. 왼쪽부터 순서대로, 떨어진 거리 순서대로 하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. 그래서 자, 이거 하나 또 선 그리고, 그 다음에 이 점이 얘랑 겹치네. 그럼 그릴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여기 수문선 표시 이렇게 해서, 지금 제가 그 크게 보여드리려고 LT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수문선으로 나타나진 않아요. 얘랑 얘가. 근데 이 색상으로 구분을 좀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작업 방법과 어떤 뭐 다양한 기술들을 쓰면 되는데, 궁극의 목적은 좌표를 찾는 거예요. 좌표를 찾는 거기 때문에, 더군다나 이 등각투상도는 거의 좌표를 찾는 게임으로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이 돌출된 부분, 정면도 끝났으니까 우측면도, 자, 이 부분 그릴게요. 그럼 다 이제 투영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투영을 해도 되고요. 자, 그럼 하나씩 똑같아요. 이거 지웠는데 아까 이러면 안 돼. 아까 말씀드린 거 2점, 그 다음에 2점, 그 다음에 2점, 그 다음에 요 점, 요 5개의 점을 그 투영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이 끝선은 나와 있죠. 끝선은.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. 자, 두 번째 2점. 자, 보입니다. 이거는 이제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수문선으로 표시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자, 2점, 2점은 똑같죠. 이건 당연하겠죠. 이거는. 자, 2점은 똑같잖아요. 겹치니까 필요가 없고. 자, 그 다음에 2점이죠. 이 점, 여기. 얘도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주면 이게 이제 끝선이 되겠죠. 그러면 뭐 라인을 그려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. 투상도가 이런 식으로, 너 많이 해서, 너 많이 하니까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, 그 이해를 하시면, 그 다음에 좌표 찾는 방법, 이런 방법론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다 똑같아져요. 기술은, 능력치가. 지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뭐 6개월 한 사람, 1년 한 사람, 10년 한 사람 다 관계없어요. 투상도는 이해를 하시면, 다 이해하는 순간에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차이점은 그 좌표를 찾는 방법론, 작업하는 순서를 누가 빨리 지금 방법론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찾느냐, 그 차이입니다. 자, 이렇게 끝났고 나머지 부분, 자, 요 부분이죠. 요 부분. 35 나와 있죠. 그러면 옵셋 35 하세요. 그냥 나와 있는 방법. 요 32. 그러면 우측면은 끝났어요. 이제. 그럼 이제 우측면과 평면도에서 이제 투영을 해서 이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. 자, 파여진 부분이 이 부분이죠. 그러면 이 선을 밑으로 쭉쭉 내리면 되겠죠. 겹쳐지는 게, 자, 얘 겹쳐지니까 필요 없죠. 이 끝점도 겹쳐지겠죠. 이 점도 겹쳐지겠죠. 그럼 딱 선 하나 남죠. 이 가운데. 요 선 하나 이렇게 쭉 내리겠습니다. 그리고 높이, 이 높이만 남은 거잖아요. 높이는 아까 여기 35인데 옵셋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이제 투상도에 또 작업하는 방법이에요. 이제 시험 다 하시면 이거 다 지워야 되죠. 이렇게 잊지 마세요. 이렇게
야, 1교시와 2교시를 비교를 했을 때 느낌상 제가 요 파여 있는 부분이 이쪽 우측에서 이제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이상하게 이 돌출된 게 그 뭐야 수문선으로 나온 건 좀 거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시면서 내가 내 본인이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취약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게 판단을 해보셔서 또 그거를 보강하는 그런 공부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2020년 7월 11일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2교시 기출문제를 해보를 해보았습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뭐 필요 없네 이런 거 왜 따네. 저도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자격증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권장은 안 합니다.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. 근데 그 과정이죠. 그 시험이라는 거는 그 능력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. 근데 이거 자격증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익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. 시험을 본다는 게. 근데 그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내가 캐드를 쓸 수 있는 내용,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내가 그게 필요라 하면. 그래서 이 캐드 실무 평가 2급의 시험 취지 또는 그 어떤 이 자격증의 의미 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내가 캐드를 조금씩 사용을 하게 됐다. 사용을 하고 있다. 사용을 할 줄 안다.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. 이 질문도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에요.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빗발치겠죠. 근데 무언가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. 근데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시간이 투자가 되느냐.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야,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내 삶의 포션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. 그리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차이인데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렇잖아요.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그 시간적인 여유 짬을 내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영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. 이제 8월달 그 기출문제가 를 찾았어요. 그래서 또 다음 영상부터는 또 8월달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계속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강력한 태풍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요. 어쨌든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금만 긴장해서 그렇다고 또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태풍과 또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죠. 이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역습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가 자연을 너무 이제 막대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방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8월 기출문제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